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11월 16일 새벽 6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들었습니다. 참 미국 힘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새벽에 방송할 때 한국의 IT, 특히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한 한국 IT가 어제 대부분의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추세 이탈하는데 대박 패턴으로 상승하는 게 1등분 상승하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을 갖고 한국을 갖고 중심으로 매수를 한 신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쪽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한국에 있습니다. 먼저 외신의 반응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investing.com 홈페이지가 와 있네요. 무역협상이 굉장히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신고가를 갖고 또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고위 관료들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하여 계속 어떤 긍정적인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S&P 500, 나스닥, 다우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아주 급등 장세를 갖고 시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상승 추세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이 이머징 마켓은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면 미국 조정은 기간 조정을 갖고 이끈 셈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아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한국 IT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그저께부터 이미 1등급 대박 패턴을 상승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를 갖고 오늘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가 있는 것은 장기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기 상승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현재 장기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일본 선진국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 최초로 한국의 IT,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장기 상승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한국 증시 상승이 단기 상승이 끝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ETF TV에서 말하는 장기 상승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장기 상승이 됐는데, 이 대박 패턴은 30분봉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가 되고 1 트리플 단기 상승, 주 하이 캔들, 월 양봉 장기 상승 5가지 요건을 다 만족합니다. 요 장기 상승이 되려면 월봉에서 하이 캔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빅 골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봉에서 61선이 241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일봉에서 중간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데, 현재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미국 증시처럼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를 한번 가보기 전에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구성도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주가지수 IT 레버리지 ETF, ETN 강의 또는
어, 반도체 ETF, ETN 강의를 통해서 그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의 구성도에 대해서 아마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의 그 구성도는 사실상의 반도체 기업이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무려 45%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이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그 이번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끈 주역이 되겠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월봉 차트로 와 있습니다. 월 양봉이고 월 하이 캔들입니다. 주봉에서 주 하이 캔들이죠. 일봉에서도 1 하이 캔들이고 올킬 신호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중요한 게 장기 상승이 되려면 아까 월 하이 캔들이 되고 일봉에서 62평선이 241평선보다 위에 있었는데 62평선이 녹색선입니다. 242평선이 자색선입니다. 위에 있죠. 그럼 빅골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선이란 것은 전환선, 그러니까 노란 기준선 22평선의 중간선입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위해 중간선을 갖고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준선이 중간선이죠. 여기서는 22평선이 중간선이네요. 다시 기준선이 있네. 하여튼 이 현재 주가가 이 중간선 위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장기 상승 요건인 월 하이 캔들, 그 다음 62평선이 242평선 위에 있는 빅골드 앤드 그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는 장기 상승 요건을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분봉에서도 퍼펙트 어텐션입니다. 당연히 1등급입니다. 기왕 한국에 온 김에 한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입니다. 30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1.71%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그 한국 코스피가 아주 끝내주네요. 미국처럼 다 1등급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니까 뭐 코스닥도 상승하더라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1.63% 상승했고 분봉에서도 그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코스닥도 2등급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코르 한국 코스피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일봉 차트죠. 축하드립니다. 달러화라 표시된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인 코르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상승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그것도 1등급입니다. 이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갭 상승으로 무려 5.99% 폭등했습니다. 30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번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 전환은 한국이 주인공이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의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같은 한국 IT주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의 중심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센 국가가 한국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글로벌 증시의 그 연일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SPXL 참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조정이라는 게 이게 뭐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뭐 상승 추세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30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1.47% 상승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돌파했습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 또는 미국 레버리지 ETF를 가지신 분들은 계속 축하드리고요. 뭐 꺾일 때까지 그냥 예측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 레버리지 ETF를 안 가지신 분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갖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으면 계속 소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UUP, 제가 그 달러 지수가 꺾여야 된다 했죠. 달러 지수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보면 그 일봉에서 로우 캔들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MACD 오실레이터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UUP가 그 상승 추세에서 중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머징 마켓 상승이 했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이뤘던 이 일주일간의 달러지의 상승이 꺾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드디어 0.59% 거의 폭등수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추세 전환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그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도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EDC 이머징 마켓 3배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2.30% 상승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탈출했습니다.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분봉에서도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러시아 RUSL 그 30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일봉에서 그 2.97% 상승했네요.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그 가장 강하다 했죠. 제가 이 러시아가 상수치에 들어가면 이걸 RUSL을 다시 살라고 몇 번을 계산해 봤는데 뭐 제 계산은 아직까지 중립이어서 그 뭐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걸 갖고 호시탐탐 다시 재매수 기회를 갖고 상승치에 진입하면 좀 올랐더라도 다시 재매수를 할까 합니다. 그 하여튼 이 러시아가 그 한국 다음으로 강화. 지금 이 순간에는 한국이 이머징 마켓의 거의 챔피언입니다. 다음은 그 굉장히 투자자의 고통을 많이 겪었던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BRJU 이것도 그 4.26% 아까 통화가치가 상승하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일단 하락 추세 탈출했습니다. 중립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하락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추세 등급은 중립입니다.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의 고통을 겪게 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하네요. 이게 뭐 레인보우 신호가 뭐 아슬아슬하게 나왔는데 뭐 좀 그렇게 세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 일봉에서 마이너스 0.51% 하락했나요? 중국은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뭐 중국도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도 상승 추세는 하기가 쉽지 않네요. 가장 약한 홍콩 H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0.37% 다행히도 상승했네요. 하지만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속탈 것 같습니다. 반등에서 가장 약한데 이거는 홍콩 사태가 진정돼야지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 투자자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다시피 빵 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로 가보겠습니다. 원유입니다. 원유가 어제 좀 하락해서 중립됐더니 오늘 또 출발은 안 좋았는데 또 막판에 이렇게 상승했나요? 결국은 이게 양봉으로 이끌어내며 1등급 대박 패턴의 상승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애매하게 상승할 때 타이거 이백 IT 러브지가 이러면서 급상승했거든요. 혹시 원유도 꼭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유가 상승을 해야지 글로벌 증시의 경기가 좋다 이래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달러 지수의 하락이 원유의 상승을 갖고 이끌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분들의 원자재에서 천연가스를 투자한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검색어를 갖고 분석해 보니까 천연가스를 해가지고 이 글로벌 ETF TV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빠짐없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97% 상승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등급은 중립입니다. 분봉에서 그래도 레인보우 신호가 나오네요. 천연가스도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면 혹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 저도 레버리지를 다시 매수할까도 좀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는 중립입니다. JJN 니켈입니다. 이 니켈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30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신호를 빠지고 있고 일봉에서도 안 나온데 쪽박 패턴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니켈이 경기 관련 자산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5등급 쪽박 패턴입니다. 가장 원자재에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입니다. 0.52%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분봉에서도 어텐션 신호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미국 시장 기준은 2019년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황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한국 코스피, 한국 IT, 한국 에너지학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 참 한국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미국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인데 이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급입니다. 정말 이거 경축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다음 주 아마 한국 증시 계속 축포를 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나스닥 100, 유로스닥스 50, 일본 선진국, 한국 코스닥은 2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한국 코스닥까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이머징 마켓은 3등급 중립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는 여전히 4등급입니다. 이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빨리 그 중국 증시가 좀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빅스 공포지수죠. 아주 5등급 쪽파피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빅스가 그 4등급 또는 5등급인 이상은 글로벌 증시가 계속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미국 공포지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락주세에 빠져져서.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유. 예, 글로벌 경기에 지표로 하시는 이 원유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또 주가에 굉장한 그 상승 추세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유가 상승을 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뭐 러시아는 천연가스나 그 원유 같은 이런 국가 재정의 50%를 갖고 원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브라질도 뭐 해상 유전 이런 걸 개발해 갖고 지금 현재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 경기의 지표기라기 때문에 원유의 상승은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 상승에 그 힘을 실어줄 걸로 예상됩니다. 금, 천연가스, 철강석, 팔라듐은 중립입니다. 이 원유와 달리 이쪽 원자재는 뭐 여전히 하락 추세네요. 구리, 아연, 은, 니켈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 지수 상승이 좀 꺾였기 때문에 계속 좀 하락을 더 이상을 좀 면해야지 이것도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주가를 상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어제 상승했었는데 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 어제 달러가 1등급이었죠. 그래도 이게 현재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지만 그 달러의 상승세가 약간은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화가 아직까지는 약세이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한국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역사 신고가를 갖고 돌파를 했습니다. 지역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한국의 IT,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같은 한국의 IT주가 이제 주역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원화 가치도 아직까지는 그 하락 추세긴 하지만 그 하락 강도가 상당히 약화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함께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유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